이제 그 티무리드 말기에 가서 그때 다시 이제 그 이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란에서 나라가. 그게 이제 16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약 중간에 7세기부터 한 16세기 후반까지 한 9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망한 거냐? 아니에요. 아랍의 모든 그 고급 문화, 모든 정신은 다 페르시아가 가르쳐 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랍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마치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인한테 한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인한테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지배당했지만 그 로마인들에게 사상과 문화와 기타 등등을 많이 다 전했잖아. 페르시아는 그거보다 좀 더 그리스 사람보다 훨씬 좋은 위치죠. 그리고 저 위치 자체가 돈 되는 위치야. 그냥 저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면서 이슬람 받아들이면서 또 나중에는 처음엔 주인이 아랍이 주인이고 그 다음번에는 일카네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제국이라 그러죠. 카네이트가 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칸 제국 그 몽골 지배받고 그 다음번엔 또 그거 비슷한 티무리드 지배받고 티무리드가 뭐 몽골에 무슨 뭐 우즈벡에 이렇게 투르크에 막 뒤죽박죽 섞인 그런 제국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티무리드가 힘 약해지니까 그때 다시 이란의 아이덴티티가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16세기 후반쯤 됩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돈 되는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라 이제 상황 좋아지니까 튀어나온 거지. 그때 튀어나오면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고 무슨 짓을 하냐. 이게 사피비드 제국인데 시아파를 그때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정체성 게임이라니까요. 우리가 너희랑 이렇게 달라. 그 선을 긋는 거지. 우리와 너희 사이의 경계선, 그 차별성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에 기반한 집단 정체성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사산 제국이 조로아스트교라는 종교에 기반한 정체성 게임을 했듯이 여기는 그 말하자면은 시아파라는 종교 정파, 이슬람 정파에 기반한 정체성 게임을 이란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16세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랍에 대항하고 그거 가지고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을 해요. 그래서 1925년까지 350년 동안 1920년까지 그렇죠. 350년 되지 20세기니까 16세기부터 한 350년 거의 뭐 400년 동안 왕조가 3번 바뀌는데 뭐 사페비드 제국 뭐 그다음에 뭐더라 잔드 그다음에 뭐더라 큐몬데 그런 그 왕조 3번 바뀌면서 그 시아파 정체성 시아 집단 정체성 게임을 가지고 세상에 오스만 투르크에도 안 먹혀요. 이 지도 보세요. 이게 카자르 왕조다. 마지막인데. 지도 보시면 카자르 왕조, 이게 터키 바로 옆인데 오스만 투르크에 안 먹히잖아요. 지금 이란 땅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그때보다 좀 넓어요.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데까지 다 이제 그 코카소스 산맥 남쪽까지 다 기어 올라간다고. 지금 뭐 다제스탄 그것도 넘어서 다제스탄 그다음에 지금 체첸 이런 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저기가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랑 싸워. 그랬던 데입니다. 대단한 거죠. 정체성 게임을 잘 펼쳤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랍 국가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냥 오스만 투르크 있고 그 다음엔 여기 그 카자르 왕조, 카자르 국가가 있는 거죠. 그랬던 거예요. 19세기에. 아랍 국가들은 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생겨.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서 깊은 나라예요. 중간에 물론 한 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긴 하지만 그 나라가 없어졌다고 뭐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고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저 땅이 그런 땅이야. 내 똥. 그러다가 이제
이제 말하자면 16세기 후반에서부터 1925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예, 한 350년 동안 그 이제 말하자면 350년 400년쯤 되네. 400년 동안 이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예. 이제 1925년에 이게 이제 막 급변할 때거든. 이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중동 전체가 급변할 때죠. 막 나라들 생기고 이럴 때인데 이때 팔레비 왕조를 만든다고요. 쿠데타로 집권한 그 세력이. 그러니까 이때 참 터키와 같은 공화국의 길을 갔더라면 어땠겠냐. 팔레비 왕조를 만들죠. 그 팔레비 왕조는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정체성을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화국 정체성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 왕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 좋을 운명이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1979년에 그거 엎어버리고 종교 정체성의 공화국을 결합한 이슬람 공화국이죠. 잠깐만 보세요. 팔레비 왕조는 이슬람도 버렸어. 세속이니까. 공화국도 버린 거야. 공화국도 아니니까. 왕조니까. 그럼 1979년에는 팔레비가 버린 그 두 개를 결합한 이슬람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해괴한 걸 가지고 정체성 게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이루고 나니까 이거 앞으로 한 글쎄 100년 200년 걸려 이거 회복하겠냐. 당장 나라 무너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1925년에 이슬람 적당히 달래주면서 그 사람들의 종교적 정체성 벌써 이게 그 정체성 갖고 한 4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에 안 먹히고 버틴 거거든. 그거 적당히 인정해 주면서 공화국으로 갔어야 돼요. 그 길을 안 가고 그 둘을 다 버리고 이상하게 왕조를 가니까 이상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 공화국까지 가서 지금 망가져 버린 거죠. 딱 100년 동안 망가진 거예요. 세상에 그 무서운 오스만 투르크에 안 먹힌 그 위대한 제국이 딱 10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저 모양 가서 북한이랑 동급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있는 북한 아니에요. 한마디로. 석유 있는 북한, 김일성 대신 알라를 모시는 북한. 아, 참. 그래서 하마스 이번에 17 학살 테러 같은 것도 뒤에서 불지르기나 하고, 예. 그런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마카파 집단 정체성 게임이 어떤 거다. 그리고, 개인 정체성 게임은 또 전혀 다른 거고, 이 집단 정체성 게임과 개인 정체성 게임을 잘 이렇게 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제 거듭 말하지만 한국인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동일 공간에 면면하게 이어져 온, 동일 공간에서 면면하게 이어져 온 거의 유일한 민족이에요. 이 정도 규모로. 25,000년이라고 전 보니까. 그래서 저보고 무슨, 동이족이 어떻고, 아유. 예를 들어서요. 그냥 얘기를 할게요. 25,000년 전에 극빈기 왔을 때 안 죽으려고 이 한반도, 그땐 반도도 아니지. 서해가 없으니까. 이 일대로 튀어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예. 남방에서 올라와서 붙은 사람들도 용감하고요. 여기가 맹수 이런 게 많고 위험한 땅이라고 굉장히. 그 대신에 이제 진귀한 게 많이 나지. 약초라든지,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런 진귀한 게 많이 나는 땅이에요. 이게. 이제 고급 가죽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살 수가 있고 사막이 아니니까. 그때 중앙아시아 다 사막인데. 다 사막이에요. 한대 사막. 그게 이제 11,700년 전쯤에 이제 빙하가 녹고 나서 이제 중앙아시아 만주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붙을 거 아니야. 그 올라가서 붙은 사람 중에 상당한 집단이 한반도에서 발진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한반도로 내려온 게 아니라 한반도 사람들이 한 10,000년 전쯤에 거기 가서 붙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나? 나 참 이상해.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인류학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가서 붙으니까 당연히 여기 사람과 비슷한 게 많이 나오지 거기. 근데 한국이 중앙아시아나 심지어 투르크랑 비슷한 게 많이 나온다고 해도 거기 중앙아시아 사람들 뭔가 다 잡탕인데 신천지였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올라와서 붙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이란계도 많이 붙었어요. 이란계가 한 2000년 전까지는 중앙아시아의 패자 중에 하나예요. 이란 계열이. 그러니까 속드 계열이라 그러죠. 속드, 투르크, 그 다음에 흉노는 부족으로 정리가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속드, 돌궐, 그게 이제 몽골, 이 셋이 주요한 플레이어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만주족이 숫자는 작으면서 다 정리해 버렸지만, 그래서 그쪽에 근데 뒤죽박죽으로 섞인다니까 거기는 여기서 발진해서 올라붙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랑 통하는 게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리아트족, 뭐 우리랑 통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이칼 근처에 있는 뭐 민족들, 뭐 그 조그만 부족들 우리랑 통하는 게 많지. 그렇다 그래서 그럼 그 집단 그런 종류 집단에서부터 한반도로 들어왔다 웃기는 소리죠. 거기 사막일 때 여기는 거의 15,000년 동안 사람 살았는데 어디가 큰 집인지도 몰라. 여기가 큰 집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천혜의 방어력을 가진 군사지리 환경이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하지만 10세기에 그러니까 편자가 일반화돼서 김하군 사력이 편자를 박은 말발굽에 편자 박은 그런 말을 끌고 다니기 전까지는 김하군대가 한반도를 점령을 못해요. 그렇게 대규모로 못 들어온다고. 두 번째는 여기는 뭐 유목을 하려고 와서 들어와도 유목을 못하는 땅이고 잠시 눈 팔고 딱 보면은 관목 우거져 있고 그런데 무슨 놈의 저기 뭐 양을 풀고 그래. 저 때는 다 비 맞아서 죽죠. 그 병 걸려서 이제 장마 때는 3개월 동안. 그렇다고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오려고 하면 겨울이 너무 춥고 또 빨리 오고 물이 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이 늦어진 이유가 있다니까요. 농사짓기 제일 극악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3대 곡물, 밀, 보리, 쌀에 대해서. 3대 주곡이라 그러죠. 주곡, 스테이플 푸드. 그것만 먹어도 칼로리가 되는 그 정도 생산성이 나오는 곡물은 그 셋밖에 없어요. 귀리도 안 쳐주고 수수도 안 쳐줍니다. 옥수수를 나중에 쳐주죠. 그래서 지금은 4대 주곡이죠. 주곡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 토박이들의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살기가 참 그래요. 그 토박이들이 산, 강, 들, 뻘, 바다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그 population replacement라 그러죠. 정복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토박이들을 궁지로 몰아서 굶겨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 죽이고 그 인구 구성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 그게 안 일어난 땅이에요, 이게. 밖에서 뭔가 밀고 들어와서 정복 집단이 생겨도 뭐 예를 들어서 경주에 무슨 뭐 월성을 만든 자들이 뭐 북쪽에서 내려온 무장 집단이다. 뭐 그럴 수 있어. 잘은 몰라도. 그게 생겨도 토박이들을 다 밀어버리지 못해요. 토박이들과 다시 어울려야 돼. 그것도 토박이들을 엄청 존중하면서. 여기 그런 풍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면면하게 25,000년이에요, 그냥. 여기 들어오면 다 이렇게 동화되고 다 발효돼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대륙에 대한 정체성 게임이 한 2000년이잖아요. 그 한나라 때부터. 근데 이 정체성 게임 하면서 국가 단위 형성하고, 예, 그 다음에 군사, 종교, 문화라는 거 언어, 문자, 풍속, 무복, 음식, 주거. 그러니까 언문풍, 의식주. 이거 다 풀세트로 가지고 이거 풀세트로 갖고 있는 민족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를 들지만 하나에서부터 만까지 10진으로 다 셀 수 있는 하나, 열, 그러니까 하나, 1, 10, 100, 1000, 만을 자기 고유어로 10진으로 셀 수 있는 언어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 열, 온, 즈문, 잘.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온즈문자를 많이 안 쓰지만 우리가 고유어를 갖고 있다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니 뭐 그 잘난 서유럽도 없잖아. 훈데르트부터 전부 라틴어 아니에요. 헌드레드, 영어 헌드레드, 독일어 훈데르트 다 라틴어거든. 걔들은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잘난 미국, 그 잘난 서유럽 전체 다, 유럽 전체 다. 우리는 5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1, 10, 100, 1000, 만을 다 갖고 있다고. 우리 고유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여기가 좀 기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왕조 수명이 전 세계에서 평균 왕조 수명이 제일 길잖아요. 뭐 신라, 고려, 뭐 저기 뭐야 그 조선까지 해서 평균 수명 600년이네. 그 보통이 아니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주 극명한 어떤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북한은 이제 개막장 극단적 집단 정체성 게임을 하고 있고 남한은 이게 맹렬한 집단 정체성 유전자를 가진 상태에서 서방 첨단의 보편성 개인화를 지향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인 혹은 한국이라는 땅이 그 맹렬한 집단 정체성과 맹렬한 개인 정체성이 융합하는 거의 세계 유일 가장 그러니까 이 정도 양쪽 다 엄청 맹렬해요. 그러니까 한국인 안에 집단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그 맹렬한 그 다이내믹이 없었으면 북한에 저런 흉악한 체제 못 들어와요. 한국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주 막무가내 그 집단 정체성에 대한 유전자가. 우리 뭐 뿌리가 25,000년짜리인데다가 대륙을 상대로 2,000년 동안 정체성 게임을 해온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 숨겨져 있는 이 집단 정체성에 대한 그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얼마나 셀 거예요. 그걸 100%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평양은. 그런데 얘가 또 동시에 아주 맹렬한 개인 정체성을 지향하는 에너지를 또 갖췄잖아요, 지금은. 이 둘을 이렇게 이 정도로 양쪽 다 맹렬하게 갖춘 민족이 없어요. 저는 한류의 기본 뿌리가 여기 있다고 봐요, 사실은. 없잖아요. 일단 25,000년 뿌리가 별로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한 남북 합치면 8천만 단위에서 25,000년 뿌리 가진 놈 나와봐 없지. 한 공간에서. 인구 대체, population replacement도 없이 면면절절하게. 일본도 안 되거든요. 일본은 2000년 전쯤에 좌우로 해서 한 600년 동안 2000년을 기준으로 좌우 앞뒤 300년씩 600년 동안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요이에서 한번 뒤집어졌던 거라 이렇게 면면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숨어져 있는 이제 화두가 뭐냐면 이렇게 언제든지 막무가내로 치달을 수 있는 집단 전체성 유전자와 또 이런 고도의 서방화된 고도의 현대 문명의 그 핵심 국가로서 선두 국가로서의 아주 맹렬한 그런 그 개인 정체성에 대한 지향성을 어떻게 융합해낼 수 있냐. 한국인만큼 그 양쪽의 에너지가 그렇게 선명하게 명확한 경우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기이한 운명이에요. 이게 좋은 운명이기도 하고 참 팔자가 싸나운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팔자 싸나운 운명에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